여러분, 지하철 타실 때 승강장에서 늘 보는 풍경이 있죠? 열차가 도착하면 그 육중한 스크린 도어 수십 개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스르륵 하고 동시에 열립니다. 그리고 또 잠시 후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촥 닫히고요. 아니, 어떻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차 하나 없이 딱딱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? 이게 그냥 기계의 힘만은 아닐 겁니다. 사실 저 움직임 뒤에는요,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정교하고 치열한 대화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가 보는 저 부드러운 움직임, 그 한 번을 위해서요,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가 빛의 속도로 오가고 있는 겁니다. 이 완벽한 칼군무는 마법이 아니에요. 바로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나누는 대화 덕분이죠. 자, 그럼 그 지휘자의 정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이 지휘자의 정체는요, 놀랍게도 우리 몸의 신경계랑 아주 비슷하게 작동하는 일종의 통신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그 신경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약속, 즉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. 그게 바로 컨트롤러 영역 네트워크, 줄여서 CAN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스크린 도어 시스템의 신경 다발 같은 거예요. 단 하나의 통신선을 통해서 수많은 명령과 상태 정보가 쉴 새 없이 흐르는 거죠. CAN 통신은 여러 장치가 동시에 말할 수도 있고 속도도 빠르고 무엇보다 신뢰성이 엄청 높죠. 근데요,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마지막 우선순위 제어 기능입니다. 자, 그럼 시스템은 어떻게 할까요? 지금 오가는 수많은 신호들 중에 뭐가 더 급하고 중요한지를요. 그 비밀이 바로 이 우선순위의 언어에 있습니다. 이게 바로 CAN 통신으로 오가는 메시지, 그러니까 데이터 꾸러미의 모습이에요. 데이터가 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CRC나 메시지 잘 받았다고 응답하는 ACK 같은 안전장치들이 잘 갖춰져 있죠.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질서를 잡아주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, 바로 식별자, ID입니다. 이 식별자, ID는요, 그냥 너는 1번 메시지, 나는 2번 메시지 하고 구분하는 이름표가 아니에요. 이게 바로 메시지의 계급장입니다. 서열을 정하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모든 걸 지배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황금률이 있습니다. 바로 ID 번호가 낮을수록 우선순위는 더 높아진다. 이겁니다. 아주 간단하죠? 모든 건 이 규칙 하나로 결정돼요. 자,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. 통신선이라는 좁은 길 위에서 두 메시지가 딱 마주친 거예요. 하나는 위급 상황, 당장 멈춰 하는 비상정지 메시지고 다른 하나는 나 잘 있어 하고 보고하는 평범한 상태 메시지예요. 누가 이길까요? 볼 것도 없죠. ID 번호가 훨씬 낮은,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비상정지 메시지가 무조건 이깁니다. 다른 메시지들은 다 조용히 길을 비켜줘야 해요. 이 간단한 규칙 덕분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절대 놓쳐지지 않는 거죠. 자, 그럼 이 규칙이 실제 승강장에선 어떻게 적용될까요? 자, 그럼 이 멋진 우선순위 법칙이 우리가 매일 보는 지하철역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우리 몸에 비유했던 걸 실제 장치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. 역제어 장치가 바로 뇌입니다. 문 열어! 하고 명령을 내리죠? 그럼 그 명령은 척수에 해당하는 CAN 버스를 타고 쫙 퍼져나갑니다. 어디로? 각 문에 달린 근육, 바로 도어 모듈로요. 그리고 저기 비상 패널, 저건 이 모든 걸 한 방에 멈출 수 있는, 말하자면 절대 권한을 가진 존재인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. 비상정지 보세요. 아이디가 0x100이에요. 제일 낮은 번호를 받았죠. 평상시에 쓰는 문 열고 닫기 명령 0x200보다 무조건 먼저 처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. 이렇게 안전이랑 관련된 명령일수록 가장 낮은 ID, 즉 가장 높은 계급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겁니다. 정말 똑똑하죠? 사실 이 모든 기술의 밑바탕에는요,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안전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. 바로 의심스러우면 일단 멈춰라, 이겁니다. 만약에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. 깨진 것 같기도 하고, 그러면 시스템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아요. 그냥 가장 안전한 상태, 즉 문을 닫고 잠가버리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. 왜냐하면 어설프게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멈춰있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요. 그리고 이 철학은 시스템 안전공학의 핵심인 램스 원칙과도 딱 맞아 떨어져요. 신뢰성, 가용성, 유지보수성, 그리고 안전성. CAN은 오류 검사 기능으로 신뢰성을,
비상신호 우선 처리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설계된 거죠. 아주 현장 중심적인 실용적인 통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좀 시야를 넓혀볼까요? 이렇게 똑똑하고 안전한 신경계가 과연 지하철에만 있을까요? 천만에요. 아마 여러분 삶 아주 가까운 곳에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. 우리가 맨날 쓰는 인터넷, 이더넷이랑 비교하면 특징이 확 와닿을 거예요. 이더넷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슉슉 보내는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면 캔은 군용 무전기 같은 거예요. 속도?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혼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고, 가장 위급한 명령이 절대 묻히지 않고 전달되는 것. 바로 신뢰성과 안전이 최우선인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이 매일 타는 자동차, 그 안에 엔진, 브레이크, 창문, 전부 캔으로 연결되어 있어요.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, 공장의 로봇들,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병원의 중요한 의료 장비들까지. 이렇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하지만 아주 든든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기술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. 바로 우리, 승객의 안전이죠. 철도에 보이지 않는 신경들이 이렇게 빈틈없이 연결되고 또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는 겁니다. 다음에 스크린 도어가 스르륵 열리고 닫히는 걸 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편리함과 안전 뒤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대화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을까요? 우리 주변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?